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 실장 이준행입니다. 유튜브 엔도투데이 내시경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시경 삽입법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장에서 1:1 핸즈온 교육을 해야 마땅한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온라인이므로 인트로덕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누구를 가르칠까입니다. 전문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 다른 말로 하면 소화기내과 펠로우만 가르친다는 다소 협소한 의견이고요. 원하면 누구나 가르친다. 소화기내과 펠로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내시경을 배워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입장이 원하면 누구나 가르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유, 교, 무, 류. 가르침은 있지만 그룹핑은 하지 않는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유, 교, 무, 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공자님의 신념에 따라 원하면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배움에 있어서 펠로우 선생님께 그 과정을 설명해 보아라 라고 부탁하였을 때 보여준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는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어렵고 점차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대장내시경 삽입이 어렵고 삽입을 빨리 하는 방법이 어렵고 점차 술기가 어려워지지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역시 위내시경 병변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조직검사를 할 거냐, 조직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러한 의학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즉 내시경 술기는요, 모든 내시경의 아주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일부분을 넘지 못해서, 그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내시경 검사를 못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환자도 힘들고 나도 힘든 내시경 시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내시경 검사에서 내시경 시술이 차지하는 부분은 10%이고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입니다. 이 부분을 단기간에 집중적인 핸즈온 교육을 통해서 빨리 넘어가서 의사로서 질병을 보는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시경 핸즈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선배가 하는 내시경 시술을 두세 번 보고 그냥 환자에게 했습니다. 하면 된다. Just do it. 완전히 박정희 스타일인데요. 환자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잘 교육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엔도투데이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하여 기본 술기를 익히고 위내시경 아나토미를 잘 배운 다음에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질병을 조금씩 배워가고요. 많은 북 리딩, 선배 교수들의 시술을 옵저베이션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한 감독하에 조심스럽게 내시경을 처음 해보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권하고요. 일단 내시경을 하게 된 다음에도 CEE, Continuous Endoscopy Education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 내시경 핸즈온부터 시작해서 독립적인 내시경 시술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시경을 시작하면은요, 금방 엑스퍼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조금 긴 것 같지만 바로 오늘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1년 후의 성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교육훈련을 잘 받고 내시경 삽입법 배우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으로 시작하는가? 어느 초심자의 편지입니다. 처음 내시경을 접하는 경로는 전공의 때 실제 술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시경의 원리나 정상 소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시경 화면만 보는 것은 큰 곤욕이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은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보면은요, 보나 마나입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시경 아나토미를 익히게 되면은 비록 내가 내시경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선배나 선생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내시경을 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몇 시간의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한 내시경 회사의 부스에서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발견하였습니다. 2005년 3월 27일이네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내시경 세미나 현장이었는데요. 코겐 시뮬레이터를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고요. 당시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요. 제 돈으로 그냥 샀습니다. 최근에는 신형이 나와서 더 이상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한 10여 년간 매우 잘 활용했던 모델을 2005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저녁 사비로 새로 구입한 박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진료가 끝나고 야간에 저희 펠로 선생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했던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내시경 시뮬레이터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은 컴퓨터 시뮬레이터입니다. 왼쪽 사진은 GI 멘토 1. 제가 일본 내시경 학회 방문하였을 때 테스트 해본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GI 멘토 2. 저희 삼성 서울병원 암병원을 만들 때 다소 비싸게 구입했던 모델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실제로 모델도 가짜, 내시경도 가짜이기 때문에 손맛이 실제 내시경 검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박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내시경 핸즈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토막은 가짜이지만 내시경은 진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환자에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내시경을 잘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내시경 교육에 쓰는 건데요. 모델은 가짜이지만 내시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손맛이 실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박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내시경 교육을 권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코겐 시뮬레이터이고요. 우측이 신형 시뮬레이터입니다. 현재는 아산병원 이진혁 선생님께서 만드신 국산 시뮬레이터도 있는데요. 물론 저희 병원에 세 가지 모델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측 코겐 시뮬레이터 신형입니다. 850만 원입니다.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룸은 SMC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 마련하였습니다. 독립된 공간이긴 한데 전용 공간은 아니고요.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시경 핸즈온 트레이닝을 할 때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4개의 시스템을 꺼내서 시스템당 2명, 튜터 1명, 조교 1명, 학생 8명 이 정도 규모로 내시경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내부 직원에 한해서 1대1 혹은 1대2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교육은 내시경실 내에 있는 자그마한 교육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자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내시경을 이용해서
1대1, 1대2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았더니 8명 진행하는 워크숍보다는 1대1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선생 노릇은 힘들지만 교육 효과는 훨씬 좋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시경 교육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1대1 핸즈온 교육이 내시경 교육의 왕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을 먼저 배운 후에 대장내시경을 배우는 전략이 있고요. 대장내시경을 먼저 배운 후에 위내시경을 배우는 전략이 있고 동시에 배우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내시경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대장내시경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반대거든요. 위질환 환자가 적기 때문에 대장내시경부터 먼저 배웁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시술하고 느낀 경험은 그래도 위내시경부터 먼저 배우고 대장내시경을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일원동 병원에서는 위내시경을 먼저 시작하고 동시에 대장내시경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위내시경 시작 2달 후부터 대장내시경을 익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트로스코피 박심, 콜로노스코피 박심,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엔도투데이 에듀케이션을 종합해서 내시경을 조금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내시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 측면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검사의 목적, 과거에 시행한 내시경 검사 결과, 위장관 수술의 과거력, 타장기 동반 질환, 약물 알레르기, 아스피린,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력 등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리크가 있는지 그거 딱 하나만 확인하면 충분한 검사, 30초만 검사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걸 모르고 검사를 하면 구석구석 다 보느라고 5분,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내시경 검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과지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두어야 하고요. 과거에는 위내시경 정도는 동의서 없이도 시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포멀하게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간호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고 짧게 설명하고 사인받고 시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긴 합니다만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동의서를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기구 성능을 확인한 이후에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시경을 잡는 방법은 크게 2핑거 메소드와 3핑거 메소드가 있습니다. 내시경 손잡이를 3번째, 4번째, 5번째로 잡는 3핑거 메소드는 제가 권하는 방법이고요. 4번째, 5번째, 2번째 손가락으로 잡는 2핑거 메소드는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2핑거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하기는 하나 비교적 무게가 있는 내시경을 힘이 없는 손가락으로 잡다 보니까 손목이나 팔목 이런데 무리가 되기 쉽습니다. 오래 하면 여기저기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을 막기 위해서는 3핑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2핑거로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내시경을 이와 같이 세워서 잡고 있으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시경을 눕혀서 최소한 10시 방향 정도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조작을 해야만이 가볍게 조작할 수 있고 노브도 자세히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시술도 하기 좋습니다. 내시경을 처음 배울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들듯이 이러한 자세로 내시경을 잡고 시술하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 관찰과 목 넘김이 있는데요. 실제 검사는 목 넘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를 관찰하는데요. 목 넘김이 다소 어렵거든요. 트레이닝은 먼저 위 관찰법을 배우고 내시경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목 넘김을 배우는 방식으로 거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관찰입니다. 위는 들문부터 날문까지 아나토미가 있는데요. CT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CT는 트랜스버스 섹션을 밑에서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뀝니다.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내시경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좌우가 바뀌지 않고요. 이 CT 이미지를 옆으로 플립 한 이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에서는 좌측이 좌측이고 우측이 우측이다. CT나 체스트 PA하고 달리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시경은 버테브라 바로 앞에 식도가 있거든요. 식도에서 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약간 좌측의 길이 있고요. 금방 우측으로 돌아야 됩니다. 위는 서 있는 장기가 아니라 누워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 넣는 게 아니고 위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가는 듯 하다가 금방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느낌을 배우시는 게 내시경 배우기의 첫 단계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식도로 통과하고요. 위에 들어가면 좌측에 길이 있는 듯 하다가 금방 우측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로 들어가면 좌측에 푼두스가 보이고 금방 오른쪽으로 틀어주는 이 틀어주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요걸 배우시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를 부분 배우시면 됩니다. 신형 코겐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좌측 지금 잘 안 보이는 곳이 푼두스, 오른쪽이 주름이 보이는 곳이 바디거든요.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주름을 따라서 위 전정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폴립이 정면에 보이면 위체 하부입니다. 주름이 끝나는 부위까지가 위체부고요. 주름이 없는 부위가 엔트룸인데 그 사이에 폴립이 있습니다. 폴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에 따라 폴립이 없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폴립이 있고 아래쪽은 주름이 6시 방향으로 보이고 절반은 주름이 없는 이 부분을 위체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제가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다는 뜻은 컨트롤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폴립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고요. 주름은 정확하게 6시를 향하고 있고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는, 즉 내시경을 삽입하다 보면 55cm 위치거든요. 이 위치에 정확히 돼서 모든 게 잘 맞은 이게 잘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형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폴립이 없지 않습니까? 구형 시뮬레이터에서 보였던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고 주름의 방향은 6시. 이게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입니다. 좀 더 진입하면 엔트룸, 노브를 맥시멀 업을 하면 위각이 보이고요. 시뮬레이터에서는 위각에 궤양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180도 돌려서 바디 쪽을 향한 다음에 당기면은 카디아가 보이고요. 이러한 검사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내시경을 빼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푼두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푼두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빼버리면요 푼두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9시부터 7시까지 방향에 AGC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트로플렉션 세팅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애매하게 보이기 때문에 병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림 2와 같이 내시경이 나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좌측을 틀어서 비틀어서 보면은 큰 사진에서 오블리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암이 정면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시경을 처음 배울 때부터 푼두스를 놓치지 않고 보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시경 핸즈온 트레이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익힌다 입니다. 하이바디,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앵글, 바디, 카디아, 다시 앵글,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하이바디, 여기서 좌측으로 틀어서 푼두스, 여기까지 보고 나오는 게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들어가면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 되고요. 볼립이 중앙에 있고 주름이 12시 방향입니다. 최대한 옴을 하면서 내시경을 10cm 밀면 앵글, 떨구면 바디, 10cm 후퇴하면 리트로플렉션 카디아, 여기서 내시경을 한 바퀴 돌려서 360도로 카디아 주변을 관찰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밀어서 골고루 관찰하고 부츠를 올려서 앵글을 보고 내시경을 빼면서 위치하부 대만을 다시 관찰한 다음에 내시경을 떨어뜨리면서 하이바디에 오고 좌측으로 비틀어서 푼두스를 확인하고 나오는 이 과정이 내시경 훈련입니다. 물론 실제 환자에게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중앙만 따라가지 않고 좌우를 두리번 봐야 되거든요. 이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시뮬레이터 훈련에서는 12지장 들어가기 연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지장을 검사하지 않고 이렇게 위를 보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과 속도에 따라서 위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따라서 1분 동안에 이러한 정해진 스텝을 충분히 하면 훈련이 끝나는 거고요.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 이 정도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는 중간에 앞뒤 전후를 관찰하고 공기도 넣고 빼고 점액을 흡입하고 등의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내시경 검사의 검사 시간은 5분이 적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서 전문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4분 이내로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검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보면 2분 정도에 내시경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2분 내시경 검사는요, 시속 300km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에서 110km로 달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거는 내시경 검사로 말하자면 5분 정도 검사하는 거다.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0km로 달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내시경도 똑같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사고 나기 쉽고요. 질병을 놓치기 쉽거든요. 처음 배울 때부터 천천히, 아무리 우리나라가 저수가 환경이라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나를 믿고 찾아온 환자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검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내시경 목넘김을 위해서는 아나토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해부학. 하드 팔레이트를 넘어가면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오로파링스, 그 이후에 보컬 코드와 식도가 있습니다. 내시경은 입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면 혀가 보이거든요. 따라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배꼽 부위에서 입천장을 향해서 비스듬히 들어가야 합니다. 모델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팔레이트의 수철 라인이 5시 내지는 5시 반 정도에 위치하는 게 적절한 방향이고요. 이 방향에서 내시경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실제 환자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팔레이트 수철 라인이 5시 반 내지 6시가 적당합니다. 조금씩 업을 하면서 밀어주면은 오로파링스가 도달하거든요. 오로파링스에 들어가면 보컬 코드와 식도 입구가 보입니다. 보컬 코드는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아래쪽이 넓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 삼각형 아래쪽이
이제 식도인데요. 크게 4개의 카틸리지가 있습니다. 큐네이폼, 코니큘레이트, 코니큘레이트, 큐네이폼. 이 중 좌측 큐네이폼 뒤쪽이 피리폼 사이너스거든요. 내시경이 들어가는 방향은 좌측 큐네이폼 뒤쪽에 좌측 피리폼 사이너스입니다. 실제 모델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카틸리지고요. 큐네이폼 카틸리지 뒤쪽이 피리폼 사이너스인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실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에서는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 상부 식도가 닫혀 있는데요. 이건 모델이니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중앙에 보이는 큰 구멍이 식도 입구인데요. 실제 환자에서는 절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갖다 댄 다음에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마치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는 약간 블라인드한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우스피스 중앙에서 1cm 아래쪽, 즉 마우스피스의 다운사이드 코너, 거기가 첫 번째 랜드마크이고요. 두 번째 랜드마크는 인체의 중앙인 우블라보다 1cm 왼쪽, 우블라 1cm 좌측이 두 번째 랜드마크, 세 번째 랜드마크는 큐네이폼 카틸리지 뒤쪽,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 여기가 제3 목표이거든요. 실제로 이 세 랜드마크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미들라인보다 1cm 옆이고요. 환자는 레프트 다운으로 누워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됩니다. 미들라인보다 1cm 아래를 지면과 평행하게 내시경이 진행한다. 지면과 평행하게,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내시경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으면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구 손가락으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내시경을 지면과 평행하게 만든 상태에서 3개의 랜드마크, 마우스피스의 레프트 사이드 코너, 오블라의 1cm 아래,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를 직선으로 가고 마지막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에서 1cm 정도 우측으로 틀어주는, 우측으로 트는 동작은 라이트 턴이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들어가는 그 느낌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시경이 지면과 평행해야 됩니다. 내시경이 지면과 평행한 상태에서 진입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엔도투데이에 자세히 써놓았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글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였을 때 실제로 환자한테 하시는 거거든요. 환자의 배꼽 앞에 서서 비스듬히 얼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내시경 삽입부 30cm를 잡고요. 부츠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삽입부 말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입에 접근하면 내시경 움직임이 지면과 평행하게 이루게 됩니다. 내시경이 거의 스트레이트한 상태에서 마우스피스의 좌측 코너, 즉 첫 번째 랜드마크, 여기에 내시경을 걸칩니다. 이때 팔레이트 수철 라인의 방향은 5시 반, 6시입니다. 조금씩 업을 하면서 우블라와 레프트 톤실 사이 두 번째 랜드마크입니다. 우블라 좌측을 스치듯이 통과하고요. 오로파링스 후벽에 접근합니다. 좀 더 업을 하면서 약간 전진하여 삽입부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요. 화면의 사면을 따라 직진으로 몇 센치 진입하면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 랜드마크입니다. 여기서 내시경을 약간 돌리면서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커튼을 제끼는 느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내시경 목넘김인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무척 길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핸즈온 트레이닝을 배우러 오십시오. 제가 실제로 모델에서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 위 관찰법만 열심히 가르쳤고요. 목넘김은 저도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가지고 초기에는 목넘김은 가르치지 않고 내시경 삽입법만 가르쳤는데요. 배우시는 펠로우들이 목넘김을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부터는 목넘김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최근에는 목넘김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나토미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네, 팔레이트 수출 라인이 5시 반이었고요. 우블라 옆을 지나가서 피리폼 사이너스를 향하여 직선으로 들어가다가 여기서 내시경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커튼을 제끼는 느낌으로 식도까지 들어가는 이런 동작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블라 옆을 살짝 지나가서 업하고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노브를 다운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식도로 진입합니다. 인치하고 매우 비슷한데 두 가지 포인트가 다른데요. 여기서 우블라 옆이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환자에서 혀 때문에 매우 좁은 공간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점이고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어퍼 에소파 스핀터가 닫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걸 빼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삽입법을 모델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인체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혀가 시야를 상당히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블라, 목젖 옆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요. 아래 단 가운데 사진 보시면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인데 마치 세 개의 직선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싼 자동차, 독일 자동차 벤츠 아시죠? 벤츠 삼지창 마크.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 그래서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가 보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블라인드하게 내시경을 우회전하면서 공기를 살짝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식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도 이렇게 어디에도 열린 구멍은 없습니다. A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블라인드하게 공기를 아주 조금 넣으면서 쑥 밀어드는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는 느낌, 이러한 느낌을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수철 라인을 6시에 맞추고요. 혀 옆에 우블라 옆쪽으로 작은 공간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가 보이면 내시경을 다운해서 후벽에 기댄 상태에서 커튼을 제치듯이 한 4, 5cm 정도 눈 감고 수영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공기를 딱 넣으면 식도에 도달합니다. 6시 우블라 옆을 살짝 지나가고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까지 직진으로 가고 노브 다운을 한 상태에서 커튼을 제치고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간다. 마치 운전을 하다가 쭉 가는데요. 가운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 들어가는 느낌. 이 느낌으로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통과하는 거고요. 놀이공원에서 파도풀에서 파도를 슬쩍 타는 느낌. 이 느낌으로 어퍼 에소파지알 스핑터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해서 저항을 느낀 상태에서 밀어넣으면 천공이라는 합병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자랑 삼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환자를 봤는데요. 2년 만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가 오셔서 저에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써보았습니다. 집 근처에서 하면 늘 목이 아팠는데 삼성병원에서 하면 한 번도 목이 아픈 적이 없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오신 환자였습니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 모르나 저는 이 환자분이 저희 병원 내시경 검사를 편하게 생각하신 것은 전부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목넘김 훈련의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검사를 대부분 내시경 경험이 짧은 펠로우 1년차 선생님들이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차 선생님이 하시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업과 고수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보다 더 편하게 느끼셨다는 것은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공식에 따라서 훈련된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환자분이 저희 병원을 더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라고 내시경 실장으로서 저희 내시경실 자랑을 잠깐 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내시경 배우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즈온 트레이닝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 선생님들 사정에 맞춰서 1대1, 2대1 또는 그룹으로 워크샵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스코피 박심, 콜로노스코피 박심,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유튜브 홈페이지 엔도투데이 등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내시경 교육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오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